대한민국이 왜 울릉도에, 그것도 바다 위에 공항을 짓기로 결심했는가? 그 질문의 배경에는 단순한 교통 편의가 아닌 국가안보와 자존심이 걸린 이유가 숨어 있다. 울릉도는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를 향한 관문이자 태평양을 향한 창이었다. 그러나 그 섬에는 오랫동안 하늘길이 존재하지 않았다. 악천후가 잦고 땅이 협소하며 파도가 높아 활주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한계는 곧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을 시험하는 상징이 되었다.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은 늘 바람과 파도에 운명을 맡겨야 했다. 배가 뜨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섬. 겨울철에는 무려 3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일이 반복됐다.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응급환자조차 육지로 나가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울릉공항 건설을 검토했지만 해상 기상 조건과 지형의 제약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2019년 마침내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첫 삽이 울렸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활주로를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었다. 내륙이 아닌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우기 위해 국내 기술진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공법 검증을 반복했다. 설계 단계부터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안전성을 목표로 삼았고 매립 구간에는 초대형 방파제와 강력한 해저 기초 구조물이 들어섰다. 그야말로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를 만드는 수준의 공사였다. 처음 공사가 시작될 때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울릉도의 바람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기후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장은 묵묵히 답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태풍급 바람과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내풍 구조가 적용되었고 활주로 방향은 풍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됐다. 매립공사는 23m 높이의 해상 구조물 위에 층층이 쌓아 올려졌으며 지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합 지반 고정 기술이 사용됐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하늘의 섬으로 탈바꿈한다. 관광객 수는 지금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 육지로 확장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공항이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방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동해의 감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거점이 된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적인 항공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바다 위 활주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해상 매립공항의 대표 사례지만 그보다 훨씬 열악한 자연 조건에서 도전 중인 울릉공항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까다롭다. 70%의 공정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 현장은 멈추지 않는다. 폭설과 폭풍이 몰아쳐도 작업등은 꺼지지 않는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불가능에 맞서는 한국인의 의지 그 자체를 상징한다. 울릉공항의 첫 삽이 뜬 날 현장은 묘한 긴장감과 감동으로 뒤덮였다. 현지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 듯 공사장 옆을 지켜보았다. 정말로 이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동해의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울릉공항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해상 매립 공사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는 6,650억 원,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였다. 공사 초기 가장 큰 난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의 성질이었다. 울릉도 앞바다는 계절풍과 난류의 영향으로 파도의 방향과 세기가 끊임없이 바뀐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람이 방향을 틀고 해류가 뒤섞였다. 육상 매립이라면 일정한 지반을 다져 쌓으면 되지만 해상 매립은 그 밑에 움직이는 땅이 있었다. 그 움직임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콘크리트를 부어도 구조물이 밀리거나 붕괴될 수 있었다. 한국기술진은 바로 그 불안정한 바다 밑을 고정된 대지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 해저면을 굴착한 뒤 대형 콘크리트 케이스를 일렬로 배치하고 그 위에 사석을 채워넣는 방식이었다. 케이스는 하나의 무게만 1만 톤이 넘었다. 그 안에는 GPS 정밀 측량 장비가 설치되어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기초를 만든 뒤 비로소 그 위에 흙과 골재를 메워 바다 위의 땅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이 바로 울릉공항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을 비웃듯 다가왔다. 첫 번째 시공 구간에서 태풍 하이선이 북상했다. 초속 45m의 바람과 10m 넘는 파고가 공사구역을 덮쳤다. 케이슨이 제자리를 벗어나고 사석이 쓸려나가면서 수개월의 공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기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후 모든 구조물을 태풍 등급에 맞춰 재설계했다.
바다를 이기는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었다. 이후 공사는 계절과의 싸움이 되었다. 겨울에는 눈과 파도로, 여름에는 폭풍과 안개로 이어지는 극한 환경 속에서 인부들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들은 울릉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며 바람을 연구하고 파도를 기록했다. 심지어 공사 일지에는 오늘 파도 높이 7.3m, 소리로 방향 예측 가능 같은 문장들이 남았다. 누군가는 그 기록을 한국형 해양 건설 기술의 생생한 교과서라 불렀다. 사람과 자연이 부딪히며 배우는 그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드디어 바다 위의 첫 번째 매립 구간이 형체를 드러냈다. 회색 콘크리트와 흙더미가 잔잔한 파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진짜로 땅이 생겼다. 울릉공항은 이제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현실의 지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순간은 대한민국 건설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장면이었다. 섬의 끝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신념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남았다. 공사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육상에서 제작된 케이슨이 해상 크레인을 통해 운반되고 정밀하게 내려앉을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바다 위 활주로의 초석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매립용 토사는 울릉도 현지 자재와 외부에서 반입된 암석이 섞여 사용됐다. 이를 통해 해상 구조물의 안정성을 극대화했고 집안 침하 가능성을 1% 미만으로 줄였다. 동시에 활주로 아래에는 배수층과 집안 고정장치가 병렬로 배치되어 거센 파도와 해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울릉공항의 건설은 단지 콘크리트를 쌓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하늘길 없는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 섬에도 비행기가 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미래를 그렸다. 어르신들은 이제 겨울에도 나갈 수 있겠구나 라며 웃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 뒤에는 매일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있었다. 그렇게 울릉공항의 첫 삽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불가능을 다시 정의한 날이었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 이 대담한 계획은 세계 어디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울릉도의 바람과 파도 그리고 사람들의 끈기가 합쳐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 첫 삽이 울린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다를 발판 삼아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울릉공항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폭풍과의 싸움이었다. 동해의 거친 바람은 사람의 의지를 시험했고 자연의 힘은 인간의 기술 한계를 끊임없이 조롱했다. 해상 매립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울릉도는 1000일 넘게 폭풍주의보와 풍랑특보가 반복됐다. 공사일수보다 작업 중지일이 더 많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공정률은 꾸준히 올라갔다. 그 비결은 기술의 진화였다. 한국공항공사와 시공사 컨소시엄은 처음부터 울릉공항을 단순한 공항이 아닌 극한 환경건설 실험장으로 설계했다. 기존의 매립공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상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공사 자재가 유실되고 수심이 깊어 장비 접근이 어렵자 그들은 해상 모듈화 공법을 적용했다. 육상에서 미리 구조물을 완성한 뒤 바다 위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태풍 기간에도 일부 공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았다. 2021년 초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의 위치를 유지하던 앵커 체인이 강풍에 끊어지면서 장비가 유실된 것이다. 당시 파도 높이는 9m, 바람은 초속 40m에 달했다. 장비 회수에 실패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양구조팀이 48시간 동안 파도 속에 남아 장비를 구해냈다. 그들의 헌신은 뉴스 한 줄로 요약될 수 없었다. 그것은 사람이 기술을 지킨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울릉공항의 공사는 단순히 건설이 아니라 인간대 자연의 기록이 되었다. 현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움직였다. 파도의 세기,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다.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송되었고 시공 일정은 그날의 날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됐다. 기상예보 기반 시공관리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때였다. 인공지능이 수집한 해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12시간 뒤 파도 높이와 바람 세기를 예측했다. 이를 통해 작업 가능 시간을 극대화했고 인명피해 위험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도 현장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폭풍의 소리는 늘 공포에 가까웠다. 거대한 파도가 케이슨 벽을 치면 그 진동이 해상 구조물 전체를 울렸다. 지금 여기가 바다 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장 감독의 이 말은 공사팀 사이에서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 그들은 발밑이 땅이 아니라 끝없는 바다라는 사실을 늘 의식했다. 그래서 매립 구간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현장은 마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기술진은 수많은 실험 끝에
새로운 해상구조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름하여 복합 안정화 해상 매립공법. 기존의 단일사성 매립 대신 세 겹의 구조로 해류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다. 맨 아래에는 대형 안반층, 그 위에 중간 완충층, 그리고 최상단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했다. 덕분에 해저 지반의 침하율은 초기 예측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 기술은 이후 한국형 해상공항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한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다. 울릉공항은 공학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설계한 게 아니라 바다에게 배웠습니다. 그의 말처럼 울릉공항의 건설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 한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며 공존하는 과정이었다. 그 철학은 공사 전반에 스며들었다. 폭풍으로 인해 한 구간이 무너지면 다음 설계에는 그 경험이 반영됐다. 실패는 곧 진화였다. 또한 공사팀은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울릉도 특유의 안개와 강풍은 시야를 제한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를 대비의 스마트 안전감시 시스템이 도입됐다. 근로자들은 위치 센서를 착용했고 현장의 모든 움직임이 중앙통제실에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위험구역 접근 시 경고음이 울리고 장비 오작동은 즉시 자동 정지됐다. 덕분에 천일간의 폭풍 속에서도 중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기록은 대한민국 건설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남았다. 공사가 50%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활주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바다 위로 길게 뻗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평선을 가르며 서 있었다.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파도 사이로 드러난 활주로 기초선이 보였다. 그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한때 불가능이라 불리던 그 자리에 현실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그 장면을 보며 이제 진짜 울릉공항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렇다. 울릉공항의 첫 천일은 기술의 역사이자 인간의 도전기였다. 거대한 기계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였다. 바람이 불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움직이는 그 리듬 속에서 울릉공항은 조금씩 자라났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또 다른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완공까지 남은 길은 멀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해상활주로 시대를 열고 있었다. 불가능의 바다 위에서 인간의 기술 2025년 현재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70%를 넘어섰다. 해상 매립의 가장 위험한 구간이 마무리되며 활주로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났다. 육안으로도 바다 위에 거대한 직선이 형성되었고 콘크리트 표면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인다. 그 장면은 마치 인간의 손끝이 바다 위에 길을 새긴 듯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70%라는 숫자 속에는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 그리고 기술적 기적이 숨어 있었다. 울릉공항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매립 안정화였다. 일반적인 해상 매립은 바다 밑에 모래와 자갈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울릉도는 지반이 매우 불안정해 단순한 매립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도입된 기술이 바로 이 중 안정화 시스템이다. 이는 해저 지반 위에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그 위를 다시 암석과 흙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마치 두 겹의 땅을 만드는 셈이다. 덕분에 침하율은 0.5% 이하로 유지되었고 5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은 실시간 데이터로 움직이는 스마트 건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구조물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파도의 충격, 지반의 미세한 흔들림, 수온 변화까지 모두 기록된다. 이 데이터는 즉시 현장 통제실로 전송되어 공정관리와 안전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파도 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장비 가동이 자동으로 멈추고 파도의 주기 패턴이 바뀌면 공사 스케줄이 조정된다. 이제 건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진입한 셈이다. 공사팀은 또한 친환경 해양 보건 기술을 병행했다.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 주변 해역에는 인공 암초와 산호 서식 기반이 조성되었다. 매립으로 줄어든 어류 서식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모니터링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공사 이후 어류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과 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해양건설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활주로 본체는 이미 절반 이상이 완성되었다. 길이 200m, 폭 30m의 활주로는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중형급 항공기도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기반을 고려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방풍벽 시스템이다. 울릉도는 바람이 강한 지역으로 이륙시 직풍, 옆바람 영향이 치명적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특수 방풍벽과 공기 흐름 제어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 구조물은 바람의 방향을 분산시켜
항공기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길을 바꿔주는 것이다. 활주로 외에도 여객터미널과 관제탑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객터미널은 하루 최대 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지붕 구조를 채택했다. 관제탑은 첨단 항공 감시 장비와 기상 레이더를 탑재해 울릉도 주변의 기후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육상공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해상 운영 능력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방 소형공항이 아니라 첨단 해양공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하루하루가 실험입니다. 어제의 방법이 오늘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배웁니다. 실제로 내립의 각 구간은 매번 조금씩 다른 조건에서 시공된다. 해류의 방향, 수심, 바람의 세기, 심지어 파도의 주기까지 모두 다르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하나의 완성된 매뉴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장 교과서가 되었다. 한국형 해상 매립 기술은 이곳에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발전하고 있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구간, 은활주로 중앙부다. 이곳은 전체 구조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핵심 구간으로 23m 높이의 해상 기초 위에 콘크리트 매립층이 설치된다. 일반적인 육상공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다. 바다 밑 20m, 수면이 23m, 총 43m의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인부들은 매일 아침 해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다. 아래는 끝없는 바다, 위는 폭풍이 스치는 하늘. 그곳에서 사람들은 매일 길 위에 길을 만들고 있다. 공정률 70%라는 말은 단순한 진행률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의 70%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바다 위 활주로를 짓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난공사다. 일본의 간사 2공항, 홍콩의 책납코 공항도 매립 치마와 유지비 문제로 수차례 어려움을 치마율 0.5%, 내진 등급 1등급, 설계 수명 100년,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해상공항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울릉공항은 지금도 쉼없이 변하고 있다. 바다를 메워 만든 활주로는 점점 길어지고 여객터미널의 골조가 세워지며 공항의 형태가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위에서 깃발 하나가 펄럭이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하늘길. 이 깃발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수많은 밤을 바다 위에서 보낸 사람들의 자부심이며 대한민국이 해양을 넘어 하늘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다. 공정률 70%의 현장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다. 남은 30%는 단지 그 서사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일 뿐이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는 날 가장 먼저 달라질 것은 하늘이다. 그동안 울릉도의 하늘은 비행기가 지나가지 않는 하늘이었다. 항로는 있었지만 착륙할 땅이 없었다. 그러나 공항이 완성되면 그 하늘은 처음으로 길을 갖게 된다. 김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불과 1시간 만에 울릉도 상공에 진입하고 활주로 위로 내려앉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섬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2025년 말 시험운항을 거쳐 2026년 정식 개항할 예정이다. 항공 노선은 김포 울릉, 사천 울릉, 부산 울릉 노선이 1일 3에서 5회 운항될 전망이다. 연간 이용객은 약 50만 명으로 예측되며 울릉도의 인구와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다. 이는 울릉도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는 뜻이다. 경제적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공항 완공을 앞두고 울릉도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공항 주변 지역은 호텔과 리조트 건립이 이어지고 젊은 창업자들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열기 시작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 섬에도 서울이 생긴다는 말이 돌 정도다. 하지만 이 변화의 본질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고립의 해방이다. 수십 년간 파도에 갇혀 살던 섬 주민들이 이제는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관광산업의 폭발적인 성장도 예상된다.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섬이지만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하지만 항공노선이 열리면 하루 단위 여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들은 독도 관광의 거점으로 울릉도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독도 관광의 전초기지가 되는 셈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영토 수호의 상징적 의미로도 연결된다. 하늘길이 열리면 대한민국은 동해의 영토를 더욱 단단히 품게 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의료와 안전이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를 기다리거나 배편으로 이송해야 했다. 악천후 시에는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응급환자 이송시간은 단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생명선의 확보이자 주민복지의 혁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울릉공항 개항 이후
울릉도의 상시 항공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섬이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닿는 본토의 연장선이 된다. 교육 환경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울릉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육지로 나가야 했다. 항공편이 생기면 학생들은 보다 쉽게 이동하고 문화적 접근성도 확대된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울릉도 지역 캠퍼스 운영을 검토 중이다. 항공산업, 해양생태, 관광경영 등 섬특화학과가 개설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울릉도의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심리적 해방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날씨 예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하늘길은 열린다. 내일 나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대신 내일 비행기 몇 시지? 라는 일상이 자리 잡는다. 섬의 시간은 그렇게 바다의 리듬에서 하늘의 속도로 바뀌어간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울릉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동해의 중심에 공항이 생긴다는 것은 국방과 해상교통의 관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군과 해경의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동해상공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진다. 울릉공항은 민간공항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거점 공항으로 기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울릉공항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바다 위 활주로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완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 일본, 홍콩, 두바이 등 일부 지역이 해상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토록 험준한 환경에서 공항을 완성한 사례는 없다. 울릉공항의 성공은 한국형 해상건설 기술의 세계 진출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동남아나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한국은 기술 수출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기술의 브랜드인 셈이다. 이제 사람들은 묻는다. 울릉공항이 열리면 울릉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 답은 이미 공사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크레인의 소리, 바다 위에서 불을 밝히는 작업 등, 그리고 매일 그 현장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는 주민들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울릉도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공항은 단지 비행기를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울릉공항이 완성되는 날 동해의 바람은 달라질 것이다. 파도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길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그 길 위로 첫 번째 여객기가 이륙할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이다. 그 박수는 울릉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이겨낸 대한민국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바다를 넘어 하늘까지 정복했다.